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싫다면 언제든지 싫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시사 CCTV, 시사의 구석구석을 밝혀내는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시사 CSI. 네, 황상민의 시사 CSI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신 그리고 동시에 시사 수사반장 황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첫 방송 보셨죠? 네. 네. 저는 뭐 원래 잡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학자신데 그럼요. 주변에서 첫 방송을 보고 김어준하고 놀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상당히 들으셨죠? 좋아하시네요. 네. 같이 망가지는 거죠, 뭐. 아, 그절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 물귀신 작전이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3년간 쉽지 않다 앞으로. 아, 그래요? 네. 아, 뭐 이전에도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으니까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같은 건 잘 못하실 거라고. 원래 없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총장님이 된다든가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말으세요. 아, 그럼 원래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걱정하실 게 없네요. 근데 근데 뭐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뭐 하시면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고맙죠, 뭐 저는. 사모님께서는 직접 무슨 네, 말씀?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 김어준하고 같이 놀지 마라고.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럼요. 제가 다 어디 전화 온 데는 없었습니까? 전화 온 데는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전화가 올지도 모르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전화가 오겠습니까? 검찰에서 전화 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까요? 검찰에서 전화가 오지 않겠죠?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소한 일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검찰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아, 그래요? 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검찰이 무슨 사건 쳤나요? 지난 한 주간 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 중에 네. 저희가 그 사건의 심리학적 내면, 이면을 들여다보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한 주간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그 PD 수첩에 기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나 보죠. 아니죠. 해당 그 부처에 농림수산부에. 해당 부처에.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네. 그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가가 이게 내용이 뭐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현 정부를 싫어하더라 이메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 이미. 뭐 이렇게 연결해 버린 거죠. 훌륭한 일입니다. 역시 검찰 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시는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정권의 의도에 맞춰서 수사를 해주려고 하는가? 그러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정권의 의도에 맞춘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것도 상당히 무리한 추측입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은 지금 아까 말했어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정권의 의도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독심술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별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세요. 그거는.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검찰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 네. 이거는 잡아넣는 인간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범죄자를 잡아 넣으려고 할 때는 당연히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게 누가 봐도 전문가들이 이게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봐도 분명할 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검찰이 그렇게 하나요? 아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 그 참. 어떻게 합니까? 아이, 검찰은 잡아넣겠다고 마음 먹으면 잡아넣는 거고 잡아넣기 힘들다 싶으면 못 잡아넣는 게 검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PD 수첩 작가들을 왜 잡아넣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 질문부터 던졌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뭐. 왜 잡아넣고 싶었을까요? 그 심리.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 지금 현 정부나 또는 집권 세력은 이 작년에 일어났던 촛불 시위가 네. 이 PD 수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아, PD 수첩에 그 광우병에 대한 보도만 없었더라면 국민들이 참 행복하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즐겁게 먹었을 텐데 그 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촛불 시위도 하고 휘둘려서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그 보도 때문에 미국 소고기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PD 수첩의 PD든 작가 거의 이거는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 쇠고기가 잘 팔리면 검찰에 왜 줬죠? 그거 모르죠.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검찰이 미국 쇠고기 안 팔리는 거 왜 걱정하는 겁니까? 근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이 권력을 잡은 집단이 네. 야, 쟤들 꼴보기 싫다. 딱 이렇게 하면 검찰이 할 일은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뭔가 그 윗분들의 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든지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 검찰이 권력에 잘 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상당히 무식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법을 전공을 하지 않은 거로 법적인 측면에서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본연의 자세로서 봤을 때 검찰의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은 철저하게 국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 기관이에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심정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왜 지난 정권 때는 안 그랬을까요? 지난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건 전 기억을 해요.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 권력이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군대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이것이 대개 일반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행사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옛날 우리가 유신 때나 이럴 때는 군대가 확실히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문민 정부 들어서면서 군대는 조용해졌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권력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군대는 안 한다라는 것이 아주 국민과 권력을 쥔 분들도 그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군인들 스스로도. 그렇죠. 군인들 스스로도.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좀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군과 민이라고 봤을 때 이제 훨씬 더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은 국가 권력의 대행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사한다라는 거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 지휘권 행사했다고 그 임 총장 이번에 임 총장님이 퇴임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도 내부 반발이 없었어요. 조용히 넘어갔어요. 내부 반발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은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지난번에는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왜 안 드러났을까요? 그럼 그것도 차이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면 참 지난번에는 드러났다는 게 알려져도 잡혀가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압력이 적극적으로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 잘못하면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검찰 존재를 스스로도 그러면 내가 혹여 여기서 나섰다가는 나도 불이익을 크게 당하지 않을까. 조직에서 있는 인간은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김어준 선생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검찰이라는 조직과 검사라는 분들을 엄청나게 별세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한 심리가 읽히는데요.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마음만 그렇죠. 먹으면 그게 이제 권력을 두려운 행사하는 존재죠. 거를 네. 직접 경험하는 데서는 일반 대중들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블로그에서 말도 함부로 잘 못 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개인이 사실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사이버 공간이 이 심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볼 때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쓰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꿈을 꾸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 너 왜 이런 글을 쓰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 블로그라는 건 자기 집 안방이거든요. 내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있던 아니면 완전히 벗고 누워 있던 그거 남이 와가지고 옆집에 와서 김성희 와가지고 너 왜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블로그에서도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내 이메일을 보낸 것까지도 너 왜 이런 이메일 보냈어?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래 되면 이제 참 인간이 살기 깝깝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요즘에 검찰에 검사 하시는 분들이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메일까지 막 조사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구조조정을 좀 하자. 뭐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줄이면 좀 진짜 중요한 일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드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또 기억하기로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네, 예. 당시에 김종민 총장 당시 총장님께서 네. 검찰 독립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네. 퇴임을 하셨죠. 아 그랬나요? 퇴임을 하셨고 예. 당시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난리났죠. 검찰 독립을 훼손했다고. 아 그래요? 네,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아, 난리가 났고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군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걸 없애버려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어유 훌륭하시네. 그게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법안도 발의했는데 아, 지금은 거꾸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 이번에도 임 총장 그 전 총장이 되었죠 이제. 예. 임채진 총장이 물러나면서 지휘권 행사가 있었다라고 예, 말했어요. 그렇죠. 그 조중동 불매 운동 사례를 들면서 네.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다들 한나라당도 조용하고 조선도 조용하고 조중동 다 조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떠들었으면 이때도 떠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일관성에 없는 이 행태는 어떻게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네. 일관성이 없는 행태라니 아주 일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쥐고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 편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아니 우리 그 편이 이상의 분석은 필요 없나요? 아니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사람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인간이라는 건 아주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그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잘하는 거고 남 편이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 예. 네. 뭘 기대하세요? 전 좀 더 뭔가 이렇게 심오한 게 있을더라고. 네. 예, 인간을 너무 심오하게 보지 말고 특히 조중동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는 언론이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재미있는 건데 네. 권력을 진 분들의 인텔리전스는 대개는 초등생 수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중동이 조용한 것과 네. 또는 그쪽의 정치 집단이 조용한 것은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봐주자가 아니라 네. 우리 편이 하니까 옳은 일이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옳은 일이다. 네.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심리 상태. 아니 그럼 싸움 붙을 때 네. 친구를 편들어요? 아니면 친구하고 싸우는 애가 참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걔를 언론들은 편들어요? 심판인 척하거든요. 그걸 믿으세요? 검찰 이야기니까 쭉 이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자꾸 당시에 김종민 총장 얘기를 하는데 퇴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검찰은 네. 명예와 자부심을 먹고 산다. 아 그럼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밥을 먹고 살지 않느냐. 월급을 받아서.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별도로 복용해야 되는가? 아. 네. 왜 이들만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명예와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몸에 철분이나 비타민이 많은 분들은 철분이나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 몸에 그러니까 명예와 자부심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당신이 늘 하는 일이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든 없는 인간이든 일단 범죄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예와 자부심을 가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예와 자부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훌륭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네. 학벌 정도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적 대우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보상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이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박봉에 시달리신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사표를 내고 네.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든지 그러면 월급을 10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단체 협상을 해야죠. 월급 올려달라고. 그렇죠. 법무장관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검사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당신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나는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에 있는 인간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아, 저 사람은 속으로 사기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쥐가 희생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희생을 한다라고 이 떠들어대는 인간일수록 그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희생을 안 해요. 검사나 검찰 조직에 계신 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신들이 바쁘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바쁘면 바쁠수록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바쁘고 일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상당히 나빠지고 범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기가 참 힘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다라고 국민들이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검찰은 상명하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처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요. 위에서 시키는 거를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키는 게 많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알아서 안 시키더라도 눈빛만 보고 말해요. 뭐 이런 거대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눕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아니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그런 불행한 사태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직업들은 별로 명예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대부분 분들은 이제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는 머리도 집에 놔놓고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당신들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 희화하는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당신들의 존재 이유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그 생활을 하시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의식을 가지면 검찰 스스로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 무슨 왜냐하면 얘기죠? 네? 검찰 조직에서 당신이 그 조직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에서 오는 명령, 그걸 직접 말로 하든 문서로 오든 눈치로 알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거의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는 이제 그런 조직 문화예요. 거기에 검찰도 사실 직장인이군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대한민국은 아닌 척하거든요.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국회의원도 직장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뭐 대장이 이야기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하잖아요. 검찰도 우리나라 기극이 거기 마찬가지예요. 있군요. 이런 그렇죠. 독립해야 될 그 사법 개개인의 기관인 검찰 혹은 정치인들이 직장인처럼 움직인다. 이 검찰의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그런데 얘기만 진짜 심리에 대해서는 잘 질문하지 않으신 거 아세요? 그래요? 제가 무슨 질문을 빠뜨렸습니까? 뭘 지금 받들은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렇게 힘든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예와 자부심을 상복해야 될 정도로 참 피폐하게 사시는데 왜 그만두지 네, 않느냐라는 왜 그만두지 거예요. 않느냐? 예. 일종의 권력 의지일까요? 그것도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승진 욕구입니까? 직장인들처럼?
그 항상 이 첫 발을 거기 디디게 되면 그만두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거를 할 걸 잘 못 찾거든요. 하긴 일반인들이야 이직을 하면 전혀 다른 직종으로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갈 데가 없군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검사 생활을 딱 하면요, 보이는 인간들마다 다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 것 같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 그대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원래 오늘은 또 두 번째 아이템으로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예. 꼭 하겠다고 대우나 얘기 나와서 이제 반론이 심하고 하니까 4대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4대강 살리기로. 네. 왜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걸 꼭 해야만 할까? 그 심리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저는 자꾸만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거 네. 그거 좀 단맛 없고 재수 없잖아요.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은 4대강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4대강을 살리셨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네. 당신은 혹시 강 살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그걸 자기 정체성에서의 혼란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대통령이라고 우리를 뽑아줬는데 어느 순간에 당신이 해가지고 이 죽은 강을 살리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이게 다 지나면 국민들이 그때 가서는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웅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네. 예, 니들이 뭐를 아니? 이 영웅이 이 선지자적인 선각적인 사고를 하는 내가 해놓으면 언젠가 너희들이 내 뜻을 알리라. 그게 전 국민을 마취시키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꼭 세 번째 시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는 이 사건이 뭔가 정리가 깨끗하게 안 됐어요. 근데 네. 그럼 한 번에 싹 뭉쳐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정체가 뭐냐가 지금 불확실해요.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냐 죽은 조직이냐 그거조차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고, 검찰이요? 아니 검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게 지금 분명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이건 똑똑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미스터리, 이게 혹시 X파일로 우리가 이 CSI가 바뀐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편집될 것 같네요. 편집하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신비로운 네. 검찰의 공복감이라든가 네. 또 염력 수사라든가 네. 또 검찰의 그 안쓰러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의문이 풀린 건 아니네요. 그럼요. 이 CSI 대신 이 X파일로 바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세요.